그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누리호 발사였습니다. 이번 발사는 총 6차례 예정되어 있는 발사 계획 중 첫 번째로 시험 발사의 성격을 갖습니다. 아쉽게도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조금 모자라서 완벽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했던 1단 발사체에 대한 기술은 증명된 것이어서 다음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 뉴스는 해외 주요 외신들도 비중 있게 다룬 뉴스였습니다. 독자 발사체를 가지고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는 6개국밖에는 없기 때문인데요. 외신에선 이번 누리호 발사를 한국이 우주 경쟁에 본격적으로 합류하는 신호탄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리호 발사를 다루는 국내 언론과 외신의 초점이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목격됩니다. 국내 언론의 보도들을 보면 주로 실패에 초점을 맞춘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제 MBC 및 KBS를 통해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그 어조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MBC의 보도도 절반의 성공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이 중에 개인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보도가 바로 중앙일보의 한 기사입니다. 대통령의 발표 시 항우연 과학자들이 병풍으로 동원됐다는 기사인데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쓸 수 있고 당연히 그래야 했던 기사입니다. 즉 고생한 과학자들을 배려해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병풍 취급은 중앙일보가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적 사안도 아닌데 굳이 역사적인 사건에도 이런 기사를 쓸 필요가 있을까는 싶습니다. 정치적 비난을 하기 위해 과학자들을 폄하해버렸고 그 어떤 역사적 의미도 기술적 의미도 없는 장황하기만 한 기사입니다. 여기에 포털에서도 이 기사를 상위권에 띄워주는 데서 저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외신도 물론 최종 성공에는 실패했다는 사실, 이것은 그대로 전합니다. 다만 타이틀과 더불어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실패 부분에 초점을 맞추진 않습니다. 다음은 해외 주요 언론들의 기사 제목들입니다. BBC, 한국 최초의 국산 우주 로켓 누리 발사. 프랑스 24, 한국 첫 국산 로켓으로 우주 경쟁 진출 모색. 뉴욕타임즈, 한국 최초 국산 제작 로켓 이륙했지만 한 발짝 부족. AP통신, 한국 최초 국산 우주 로켓 시험 발사. 알자지라, 한국 첫 국산 로켓 발사로 우주 경쟁에 합류. 외신들이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국산 로켓이라는 부분과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일본 언론들의 기사 제목입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예외 없이 실패가 기사 타이틀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적 측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군사적인 부분입니다. 즉 이번 발사를 우주 개발의 측면보다는 미사일 개발이나 감시위성 확보 같은 군사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국이 가진 국력에 비해 뒤떨어져 있었다는 평가도 많이 보입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CNN 격인 프랑스 24의 기사 중 일부입니다.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자 기술 선진국으로 부상했으며 세계 최대 스마트폰, 메모리칩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있다. 그러나 1957년 소련이 첫 번째 인공위성 발사로 앞장서고 미국이 바짝 뒤따랐던 우주비행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세계에선 뒤처져 있다. 아시아에선 중국, 일본, 인도가 진보된 우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영국 BBC의 경우 이러한 발사는 우주 프로그램에 필수적이지만 잠재적으로 군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짚습니다. 여기에 북한과의 군비 경쟁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으로 여겨지지만 우주 탐사 개발에서는 다른 국가에 뒤처져 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달 탐사선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 누리호를 이용해 인공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시험은 또한 한국의 지속적인 무기 개발 확대의 일환으로 여겨져 왔다. 탄도미사일과 우주로켓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한다. 한국은 최근 SLBM을 시험 발사했다. 또한 이번 주에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전시회에서 새로운 전투기와 미사일과 같은 유도무기를 공개할 예정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도 한국은 통신, 감시 및 기타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엘리트 국가 클럽에 합류하려는 수십 년간의 야심을 키워왔다 라며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들 역시 감시 위성과 전시작전 통제권을 언급하는 등 우주 개발 자체보다는 군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 해외에선 우리에 대해 기술 강국이라는 이미지와 인식이 있는데요. 이러한 인식은 한국의 수준치고는 우주 발사체에 대한 기술이 뒤떨어져 있다라고 짚는 데서 드러납니다. 이상열 항우연 원장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원하는 바를 100% 달성하진 못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즉 기술적으로 가장 난도가 높은 부분은 완성했다는 의미일 텐데요. 전 항우연 원장이었던 최현석 교수 역시 비슷한 평가를 내립니다. 기본적으로 대성공입니다. 발사에서 확인하려는 것은 누리호 성능과 기능입니다. 성능과 기능이 완벽하게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했던 75톤에 달하는 1단 로켓의 유효성이 확인된 만큼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 7톤의 3단 로켓의 결함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에 있을 추가 시험 발사 때에는 성공을 기대해봐도 될 듯 싶습니다. 우리식으로 의역하면 한국에서 우주발사체 로켓을 만들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항우연의 최한석 박사님은 처음 로켓 엔진 개발을 시도하던 지난 2000년 러시아 엔지니어에게 이런 식의 말을 들었다는 일화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우주개발 선진국보다 적은 예산에 또 적은 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에 우리 연구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우주개발은 인내와 함께 실패에 대한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 발사의 성공 확률도 30% 내외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완전한 성공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폄하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